지금 비행기에 발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닭고기입니다. 비행 중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매년 1만 건씩 발생하는데요.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에는 새 한 마리만 부딪혀도 트럭이 정면 충돌하는 충격이 가해지죠. 그래서 항공기 부품은 출시 전 새와 충돌해도 멀쩡한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942년 미국에서 개발된 도구가 바로 치킨건이라는 거대한 공기 대포인데요. 이 대포는 압축 공기의 힘으로 죽은 닭을 시속 900km로 조종석 유리에 그대로 발사하죠. 닭이 부딪히는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유리만 실제 비행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새들과 체중이 비슷하면서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발사 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냉동되어 있는 닭을 충분히 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새는 얼어서 딱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 반드시 해동된 닭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투박해 보이는 날것의 방법이 사실은 항공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검증법인 것입니다. 이 남성은 나사에 소속된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알드리치로 나사의 공식 수석 냄새 감별사인데요. 이 직업은 우주에 보내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직접 맡고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죠.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의 코는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우주선 안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뿜어내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쌓이면 화재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이 검증 절차는 1967년 아폴로 1호 화재로 우주 비행사 3명이 사망한 뒤 도입되었습니다. 검사 방법은 물건을 49도 챔버에서 72시간 가열해 가스를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이후 5명의 감별사가 그 가스의 냄새를 0점부터 4점까지 채점합니다. 그렇게 평균이 2.5점을 넘은 물건은 우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최초의 미국 여성 우주 비행사 셀리 라이드의 마스카라도 이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우주 비행사가 챙기려던 CD20장에서는 독성가스까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알드리치는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900회가 넘는 검사를 진행해왔죠. 사실상 그의 코는 나사 우주 임무의 마지막 안전 관문인 셈입니다. 자동차 회사 볼보는 신차를 출시할 때 엘크에 차를 들이박습니다. 대형 수컷 엘크는 어깨 높이 2m, 체중 600kg에 달하는 거대한 사슴 종류인데요. 세계 최대 엘크 서식지인 스웨덴에서는 매년 5,000건 이상의 엘크 충돌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엘크와의 충돌은 일반 사슴 사고보다 사망 위험이 13배나 높습니다. 엘크는 다리가 길어 무게중심이 자동차 앞유리 높이에 정확히 위치하는데요. 충돌 시 엘크의 몸통이 그대로 앞유리를 뚫고 운전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볼보는 1980년대 처음으로 죽은 엘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시도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죽은 엘크는 개체마다 크기가 다른데다 한 번밖에 테스트할 수 없어서 일관된 시험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1994년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의 학생 마그누스 겐스가 가짜 엘크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는 114장의 고무 디스크를 철사로 묶어 진짜와 똑같은 360kg의 더미를 만들었고 볼보는 이 더미를 활용해 테스트를 시작했죠. 새 차종이 출시될 때마다 이 더미에 시속 70에서 90km로 정면 충돌시키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와 충돌한 가짜 엘크는 앞유리를 친 뒤 지붕 위로 굴러가며 차체를 박살내는데요. 볼보는 이 테스트를 통해 엘크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출시된 볼보 차량의 앞유리 변형률은 36%나 줄어들게 되었죠. 가짜 엘크 더미를 개발한 겐스는 이 더미로 인해 2022년 이그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신기하게 생긴 마네킹은 실제로 땀을 흘립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인공인간 앤디는 인체와 똑같은 열 반응을 보이는데요. 신체 35개 부위에서 각각 땀을 흘리고 떨림 반응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이런 마네킹을 만든 이유는 미국 자연재해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극한의 더위를 가해 데이터를 얻는 것은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마네킹 앤디가 사람 대신 가혹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의 몸에는 약 140개의 인공 땀구멍이 있고 체내에는 냉각수가 흘러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열 마네킹들은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앤디는 세계 최초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 마네킹이었죠. 앤디는 한낮 46도를 넘는 야외에서 직접 걷고 땀을 흘리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에 약 10대뿐이며 대부분 나이키 같은 스포츠웨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데이터는 폭염에 안전한 도시와 운동복을 만드는 데에 직접 활용되고 있죠. 이 아이스박스는 곰에 의해 부서져야만 출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입구에는 야생에서 구조된 회색곰 8마리가 사는 시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미국 정부가 공인한 공식 아이스박스 시험소이기도 하죠. 곰이 캠핑장 아이스박스를 부셔서 그 안에 음식을 훔쳐먹는 사고는 사실 곰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음식 맛을 본 곰은 계속 사람을 찾아오다가 결국 사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1989년 미국 정부는 곰이 열 수 없는 아이스박스 인증 제도를 만들었죠. 테스트 방식은 아이스박스 안에 사료를 가득 채워 곰들 우리에 그대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아이스박스는 진한 사료 냄새를 풍기며 곰들의 식욕을 극대화하는데요. 270kg이 넘는 거대한 곰들은 이에 흥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이스박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가장 유명한 기술은 CPR 기법으로 아이스박스를 심폐소생술하듯 내리찍는 공격입니다. 심지어 사람처럼 앞발로 마개를 풀어버리는 곰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60분간 이 모든 공격을 버텨낸 아이스박스만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시험 초기에는 단 10%의 제품만 통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6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가진 유일한 기능은 구토 기능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레리로 영국 정부 산하 보건안전연구소가 정식 개발한 연구 장비인데요. 레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끔찍한 전염병 때문이었죠. 2010년 영국에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킨 노로바이러스가 대유행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20개의 입자만으로도 사람을 감염시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인데요. 환자의 토사물 한 방울에도 수천 명을 감염시킬 만큼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죠. 심지어 토사물 입자는 너무 미세해 맨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인간의 구토를 완벽히 재현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레리는 입과 실린더 모양의 인공위가 식도로 이어진 단순한 형태죠. 위 안에는 형광 물질이 섞인 가짜 토사물이 채워져 있고 펌프가 이를 강하게 분출시키는 구조입니다.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 물질이 빛나며 토사물이 튄 자리가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실험 결과 단 한 번의 구토만으로도 입자가 최대 3m까지 퍼지는 것이 확인되었죠. 레리를 통해 평범한 구토 한 번으로도 병원이나 식당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대변입니다. P&G 같은 위생용품 회사들은 제품 시험을 위해 인공 대변을 직접 제조하는데요. 진짜 대변은 사람마다 성분과 점도가 달라 일관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소들은 진짜와 점도, 수분, 분해 속도까지 똑같은 표준 대변을 만들어냈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특허받은 페클로는 기저귀 흡수력 시험용으로 개발된 가짜 대변인데요. 이를 도입하기 전에는 게사료를 물에 푼 혼합물을 사용했다고 하죠. 변기 회사들은 콩페이스트와 쌀을 소시지 기계로 압출해 인공 대변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대변과 변비형, 그리고 설사형까지 점도가 다른 여러 종류로 제작되기도 하죠. 빌 게이츠 재단은 개도국 화장실 개발 행사에서 가짜 대변 약 190리터를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식품 등급 재료만으로 만들어 냄새만 없을 뿐 모든 면에서 진짜와 똑같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인류의 위생을 책임지는 가장 진지한 가짜 물건인 셈이죠.